서울에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몇 번 원룸 계단에 전구도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한 번은 자기가 매번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총각 먹인다고 장가지바 와서 소고기장 조림과 무우말랭이,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친정집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 하룻밤 자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내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고 가겠다는 거다. 그때 잠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하나? 아무튼 집주인이고 살림살이도 다 주인 거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알려줬죠.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먹겠는걸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더니 맛있게 먹으라면서 다 먹고 나면 또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부턴 우린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3년 전 여름쯤에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3년째이다. 그리고 1년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날 계약서를 적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라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죠. 외모도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맞춰줬죠. 처음부터 그녀를 여자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2년간은 그냥 주인 집 아줌마와 세입자로 지내다가 임대기간이 다 끝나고 신축 풀옵션 원룸이라 월세가 너무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와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마침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른다. 201호 총각. 우리 집으로 좀 올라와 줄래 하신다. 왜요? 왜는 무슨 왜야? 계약 문제로 할 말이 있어 그러지? 네, 알았어요. 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대충 챙겨 입고 4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주방에서 나에게 대접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각 왔어? 금방 갈 테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 있어. 그날 처음으로 그녀 집에 입성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자기 원룸에서 살라며 제안을 했고 또 한다는 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부동산 수수료도 들고 할 텐데 내가 내던 월세의 5만 원을 까가지고 관리비까지 안 받겠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난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 기분이 좋아진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작년부터 별거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제 나 이 집에서 원룸 관리나 하며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깐 총각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줌마 생각해서 이사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래 살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느라 원룸에 굳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았고 갈수록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유달리 나를 챙겼다.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 밑반찬 해놨으니까 퇴근할 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와 물어온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징징대며 울길래
가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뒤처리를 해준 적도 있다. 그 일로 너무 고맙다며 신세만 진 것 같다며 하루는 집으로 날 초대했다. 꽃게가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탕에 저녁을 함께 먹다가 내가 먼저 국물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고 했더니 곧장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처음으로 그녀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아줌마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글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가까이 있는 아줌마가 애인 해줄까? 저야 좋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3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만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차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 이련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리네요. 결혼은 자기랑 맞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또래 미혼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이차를 극복하더라도 2번 이혼한 애의 엄마를 평생 이해하며 살 수 있겠냐며. 잘 챙겨주고 돈 많고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그냥 그녀와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1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고 저희 커플은 30대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4년을 만났지만 여자 문제로 4년 내내 싸우고 지지고 볶다 결국 바람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헤어졌지요. 그렇게 이미 한번 큰 상처를 받아본 상황이라서 그런지 저는 유독 다음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 정도의 텀을 두며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점점 발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람핀 전 남자친구가 나쁜 건데 저는 그 원인을 늘 저라고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결국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은 많이 무너졌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로 인해 제가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의 벽을 1년 만에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지금 현 남자친구였지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으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돌진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진 이유는 이러다 한 번에 마음이 식을까 무섭기도 했지요. 또는 원래 이렇게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인 건가 싶었고 저를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후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흔히 말하는 사랑꾼이었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제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늘 모든 관심은 저에게만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랬지요.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흘러가고 있었고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독립해서 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집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방향이 반대라서 중간 지점이나 거의 저희 동네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이건 남자친구의 뜻이라 존중해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 가는 걸 보고 가야 마음이 놓여서 그쪽으로 가야 하니 굳이 본인의 동네까지 힘들게 오지 말라는 말을 했지요. 여기서도 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핸드폰 전원도 꺼져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는 신호가 갔는데 갑자기 꺼진 게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내내 몸이 안 좋았던 터라 혹여나 쓰러진 건가 싶어 너무 걱정스러웠지요. 혹시 몰라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노출이 심한 차림의 어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주소가 맞았지요.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여기가 남자친구의 집이 아니냐며 이름을 말하니 맞는데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고 몸이 달달 떨렸지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해봐서 그런지 머릿속에 온갖 상상들로 가득 찼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도대체 만나는 남자를 마다 하나같이 다 왜 이러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되려 그 여자에게 내가 여자친구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 씩 웃으며 팔짱 끼고 저를 쳐다봤지요. 황당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약속 장소에 있는데 그냥 간 거냐며 배터리가 나가서 그랬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해명하라는 제 말에 이둘은 동시에 씩 웃으며 오히려 저를 달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사촌지간이라며 사촌 누나가 일 때문에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지만 제가 신경 쓸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촌이라고 해도 아니 사촌지간이고 성별이 다르니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게 사촌 누나는 귀엽다며 사촌끼리 뭐 그런 게 있겠냐고.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서로 신경 쓰지 않을 사이이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였고 생각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 앞에서 저런 차림으로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더 논해봤자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 제가 이해도 못해주는 쫌생이가 되는 것 같아서 넘겼지요. 이후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끊으려는데 뽀뽀 소리와 함께 전화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며 삐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스러워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안 끊겼다는 걸 인식한 남자친구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요. 아마 제게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사촌 누나랑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같이 있다며 그런 걸 갑자기 왜 묻냐고 했지요. 다행인 건지 갤럭시 통화 자동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너는 사촌 누나랑 이런 걸 하냐고 소리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TV 소리라며 정말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사람을 아무리 만만히 봐도 그렇지 점점 저를 이상하다는 듯 몰고 가는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울면서까지 말을 했지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왜 자꾸 본인을 의심하냐고 이런 저 때문에 너무 숨막히고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저 홀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어 이제는 너무나 헷갈렸지요. 그런데 결국 제 눈으로 이 둘이 길거리를 거닐며 팔짱도 끼고 뽀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 자리에서 잡아 물었습니다. 이제야 인정을 했지요. 사실은 사촌 누나처럼 지내던 동네 누나라면서 바람핀 건 절대 아니라고.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내서 그랬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둘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각자 연인이 있어도 늘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아슬아슬한 건 사실이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며 뽀뽀 말고는 한 게 없다고 정말 저를 사랑한답니다.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고 제 남자친구랑 만날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동생이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데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거 알지만 이 둘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떨어뜨린 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이른 신뢰를 쌓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